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1월 3일 이후에 전면적 규제 완화를 했죠. 자, 전면적 규제 완화를 한 곳을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등을 했는지 아니면 폭락을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규제 지역의 반응을 보면 규제를 풀어도 가끔 문의 전화만 온다. 그러니까 문의 전화는 조금 오는데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라는 반응이에요. 자, 급매가 덜 나오는 대신 팔겠다는 집주인은 늘었다. 이게 이제 과천시 공인중개사 대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팔지는 않지만 팔겠다라는 매물은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은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성남, 광명, 하남 이 네 군데였죠. 이 네 군데가 요번에 이제 경기도권에서는 이번에 해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에서 어떤 거래들이 지금 해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나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뒤에서 그 호갱론을 통해서는 과천과 인덕원, 과천하고 인덕원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남시 정도, 광명하고 성남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요. 시간상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규제 이후에 매물은, 급매물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매수세도 여전히 약해서 집값 급락세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총평이에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 이 네 군데의 매물이 13일 기준 8,639건, 이게 규제 해제를 발표한 지난 3일 8,333건보다 한 3.7%, 306건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규제 해제를 했으니까 매물을 뺐다 그러는데, 그건 잠시 그렇고 다시 매물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성남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성남 분당 수정구에서 3일 3,955건인데 13일에는 4,146건, 191건이 늘었다라는 거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급락할 때 별로 빠지질 않았죠. 재건축 호재 기대감으로 빠지지 않았다가 재건축도 크게 별게 다를 게 없겠다. 지금 서울에 목동이든지 서울 강남이든지 재건축 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호재에도 별 기대감을 안 갖게 되니까 그 실망 매물들이 성남 분당 수정구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광명도 같은 기간에 한 57건, 3.5% 증가한 1,702건, 과천도 한 11건 증가하고 하남도 한 47건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단지를 보니까 과천시 원문동의 레미안 슈루, 여기가 2008년도형이에요. 조금 구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급락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용 5구가 지난 6일에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다. 이게 해당 평형 이전 최고가가 14억 7천만 원이에요. 자, 전용 5구 2008년형을 14억 7천에 산 거예요. 자, 완전히 거품이었죠. 그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한번 뒤에서 호갱론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억 5천만 원이 떨어졌다. 이거 지난해 말 거래는, 그러니까 12월 달 거래는 9억 8천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말 사신 분도 6천만 원 손해 본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사지 말아라. 절대 지금은 전 고점의 가격을 생각하고 그게 급락했다고 사지 말아라. 지금 가격에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9억 2천이 바닥일까요? 아니란 얘기죠. 자, 또 보시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성당구, 성남 분당구 무지개 4단지 주공아파트예요. 여기는 여기 전용 5호구가 지난 7일에 5억 5,150만 원에 거래됐다. 이전 최고가는 9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떨어진 거예요, 이거? 한 4억 정도가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버블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버블. 이 가격에 왜 팔겠어요, 그죠? 이 가격은 버블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 파는 거예요. 자, 요즘 많이 빠지는 곳 중에 하남시가 평균 한 1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냥 한 3억씩 빠지는 거야. 자, 미사강변 누나리움. 자, 전용 714가 7억
7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 최고가 대비 3억 정도 빠졌다. 요즘 하남의 84 7억대 거래가 많아요. 하남도 한 11월 이전엔 이렇게 급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11월 달에 이제 막 금리가 폭등하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확실해지면서 급매물들이 하남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남은 쳐다보지 말아라. 현재의 수요도 없고 미래의 수요도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살기는 좋지만 문제는 하남 옆에 교산이라는 큰 도시를 짓잖아요. 신도시를. 자, 그러면 하남에 사시는 분들은 교산에 입주하기 위해서 결국 매물을 앞으로도 쏟아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억 3천이 바닥이 아니라 6억대, 심지어는 5억대도 찍을 수 있어요. 5억대도 찍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광명시도 한번 보시죠. 광명시 철산동에 철산 프로즈 하늘채 전용 5구도 최고가 10억 찍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3억 빠진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싼 건 아니죠.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광명시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1.26포인트 폭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1%대 급락세가 나타났고 성남 수정구도 1.13, 1% 이상의 낙폭을 유지했고 과천도 거의 1%에 가까운 0.91, 하남도 0.81. 자, 모두 다 경기도 평균치를 웃돌아서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천, 광명, 하남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던 지역이 버블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과천 한번 보시죠. 자, 과천 보시고 인덕원 보시죠. 자, 바로 여기가 레미안슈르 아까 얘기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33평이 8억 3천을 찍었어요. 2008년도형이. 자, 이게 지금 12억 4천이니까 한 6억 정도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처음에 12억 5천을 찍었을 때 이게 급매물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급매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12억 8천, 12억 4천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 전세 가격을 보세요. 전세 가격을 보시면 전세가 8억이에요. 8억. 이거 여기 전세가 지금 강세인 거는 예전에 여기를 과천 정보 지식타운을 분양받으려고 입주, 전세로 입주하신 분들이 많아서 전세 가격에도 거품이 있어요. 거품이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지금 전세 가격이 한 6억 3천, 8억 가던 게 6억 3천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한 6억 정도가 아마도 적정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세가율이 50%야. 매매로 사면 12억 4천이면 사는 거고 전세로 살면 6억 3천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굳이 매매로 돌변하지 않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전세 가격에 붙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야 거래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80% 정도 가야 거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10억 이하는 뭐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뭐 9억, 8억 뭐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9억이나 8억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도 3억, 4억씩 손해보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18억을 보고 12억에 싸네 하고 사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버블이 끼었을 때, 모든 수요자들이 막 그 이성을 잃었을 때 대출을 다 끼고 살 때야. 그러나 지금은 대출을 끼고 사지 않아요, 손님들이. 그리고 지금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비교해서 내가 무리가 없는 선에서 사기 때문에 결국은 전세가율이 또 올라가야 매수세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 자, 5구 보시죠, 5구. 26평. 자, 26평도 14억 5천. 자, 26평이 도대체 14억 5천을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전세가 얼마예요? 전세가 5억 4천 정도고, 그러면 5억 정도인데, 5억에 살 거를 14억 5천에 산 거야. 그럼 이분은 얼마에 팔아야 되겠어요? 한 18억에 팔아야 되겠죠? 결국은 이분은 이제 못 팔게 되겠죠. 자, 이것도 9억 2천. 자, 이것도 보시면은, 2022년 11월 17일에 사신 분은 10억 5천에 샀어. 10월 달에 사신 분은 거의 뭐 12억에 샀네요. 자, 이분은 그럼 벌써 한 2억 8천 정도 손해 본 거죠? 2억 8천 정도 손해 본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자, 그러면 이분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손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조금 구축해서, 과천에서 보면 이 정도는 구축이거든요. 폭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 보시죠. 과천 유버필드 2021년 3년 차요. 새 아파트니까 비싸겠죠. 자, 2022년 그 21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건물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모두가 거품이 낀 시대에 그냥 이렇게 다 오바페이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죠? 이게 지금 평균 20억, 21억에 샀는데 현재가가 10억 5천이에요, 그죠? 전세가 얼마겠어요? 전세는 9억이에요, 9억. 새 아파트니까 전세가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 가격은 앞으로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 올라갈 일이 없다고. 아파트가 낡아지면서.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일이 없다라는 거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런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레미안 수루 33평. 이것도 2008년형 16억 7천 가던 게 11억 7천 갔어요. 아까 12억보다 더 싸죠? 더 싸죠?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25평을 보시죠. 25평. 자, 25평을 보시면 13억 8천 찍고 2022년 4월 23일 날 13억에 샀어. 3월 달에 13억 5천에 샀어. 이거 참 곤란하죠. 지금 보세요. 33평이 11억 7천인데 25평이 4월 달에 13억에 산 거야. 자, 그러면 4월 달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거래가 안 됐어. 자,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사시는 분은 33평이 얼마인지를 모른 거야. 이걸 보신 거죠. 16억 7천을 보고 이걸 13억에 사신 거야.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잘못된 정보 전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죠? 최소한 4억 5천. 지금 현재 가격으로 4억 5천. 앞으로 더 떨어지면 6억 5천, 7억 5천 정도 손해보고 사신 거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샀다. 2008년도 아파트, 16년 차 아파트를 이렇게 과천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과천 푸르지오 서밋 4년차 아파트예요. 34평이 21억 5천 찍었는데 14억 2천을 찍었어요. 그 전에 직거래로 10억 7천. 자, 여기 보시죠. 전세가율은 한 7억 9천. 자, 여기 떨어졌죠. 전세가율이 12억까지 갔어요. 여기 이제 전세가 모자랐을 기간이 있었거든요. 자, 그때 12억까지 갔다가 전세 가격이 4억 정도 떨어졌어요. 4억이 뭐예요? 한 4억 정도 떨어졌죠. 7억 9천. 전세가율이 56%야. 자, 7억 9천에 전세로 사시겠어요? 매매로 14억에 사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5억, 6억, 7억을 융자를 받아야 돼. 한 달에 5, 600을 이자로 내야 돼. 안 사겠죠? 자, 이것도 역시 거품이란 얘기죠. 거품이란 얘기예요. 자, 26평 한번 보시죠. 자, 26평도 작년 2022년 12월 14일에 11억 8천을 찍었어요. 최고가가 13억. 자, 이거를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여기가 11억 8천을 찍었잖아요. 그죠? 12월 14일 25평, 26평이. 자, 이거는 신축 아파트예요. 위치도 좋아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25평을 4월 달에 13억에 사셨죠. 이거 뭐 재건축 기대감으로 샀나요? 그죠? 재건축 기대감으로 샀나요? 자, 그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2008년도형이잖아요. 그죠? 이거 재건축 되려면 멀었잖아요. 용적률엔 좀 여유가 있어도. 그리고 이게 세대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정보 전달에 의해서 이렇게 비싸게 사지 않았나. 이거 뭐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용적률이 175%라고 해도 세대수가 안 되잖아요. 세대수가. 그리고 2008년도형. 이거 재건축 되려면 한 30년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아파트를 사실 때에는 주변의 아파트를 다 검색을 해봐야 돼. 여기서 11억 8천에 거래됐는데 새 아파트를, 그것도 과천 역세권이야. 그죠? 근데 이 아파트를 16년 차 된 아파트를 왜 2억을 더 주고 사냐고. 그죠? 실수한 거죠. 자, 여기도 보시죠. 2020년도형에 7억 4천을 찍었던 아파트가 한 3억 정도 빠졌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권으로 내려가 보시죠. 자, 인도권이 요즘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인도권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이 지역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도권이 굉장히 뜨거웠던 지역이에요. 여기에 GTX-C가 들어오고 동탄 인도권선이 들어오고 코러볼 역세권, 여기 또 월판선이 지나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한 16억까지 갔어요. 16억까지 갔던 게 현재 10억 4천. 새 아파트죠. 16억까지 갔던 게 10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자, 보세요.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됐으니까 이제 이 가격이
평균 가격이 된 거야. 이제 평균 가격이 됐고, 이제 시장이 다 안 좋으면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6억은 갈 일이 없겠죠. 앞으로 이게 콜오블 역세권이 가시화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무조건 여기 들어온다고 이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그 GTX C가 들어서고 뭐 다른 지하철 노선이 다 들어오려면 한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10년 차가 넘어버리잖아. 그럼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구축이 되다 보니까. 자, 전세 가격은 6억이에요. 자,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속 보면 뭐 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뭐 구로에 가도 5억이고 저기 장위동에 가도 5억이고 5억 5천 6억이고 인덕원에 가도 5억이고 6억이고 그래요. 자,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제 전세 대출을 5억 이상 해주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못 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세 대출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5억 원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아주 그 좋은 지역, 뭐 강남 그런 지역 빼고 한 6억, 진짜 좀 비싸야 7억 정도, 그 정도예요. 5억에서 7억 사이다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전세 가격이 그냥 6억이란 얘기야, 그죠? 자, 6억이고 매매 가격은 10억 4천이야. 글쎄, 여기 앞으로 전망을 보고 이걸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여기에 콜오블 역세권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또 대출을 많이 끼고 사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리고 인덕원은 사실 미래의 가치, 여기 이제 역세권이 생기면서 그건 좋지만은 정주여권은 여기만 못하거든. 평촌만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여기 학원가도 잘 돼 있고 신도시처럼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이사 오시는 분들은 이 평촌을 선택하지 인덕원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여기는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고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뭐랄까요 조각조각 그 개발된 도시이고 그리고 아직도 재건축이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도시이고 자 그렇게 보셔야 돼. 예? 그리고 상권도 좀 모자르고 그렇다고 또 특별하게 역세권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시죠. 자 포일동의 위부 호수마을 1단지 이게 15년 차예요. 뭐 아주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이 최고가가 10억 5천인데 6억 5천까지 떨어졌어. 자 6억 5천. 자 이제 이게 평균 가격이 된 거야. 평균적으로 거래된 거는 뭐 8억 9억 정도. 그리고 최고가는 10억 5천 정도 찍었으니까 뭐 6억 5천 정도가 적정가라고 봐야 되죠. 자 이런 지역은 결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입지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미래의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입지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전세가율에 붙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적은 거의 전세가격이 붙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별로 투자 가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전세가율이 92%까지 갔어. 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67%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80% 이전에는 사면 안 돼. 그러면 이건 5억대 초반까지도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시면 돼요. 이거 뭐 9억 10억 5천 가던 게 6억 5천이면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달려들었다가는 한 1억 정도 손해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강남 같은 지역에는 어느 한 단지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인덕원 같은 경우는 이런 단지 약간 정주 여건이 떨어지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과천이나 평촌에 비해서 떨어지는 이런 단지에서는 그런 가격의 하락 현상이 뭐랄까요 전반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6억 5천이잖아, 그죠? 똑같은 뭐 비슷한 20년 차, 뭐 입지등 뭐 비슷한 거니까 자 여기도 6억 5천. 결국은 전세가하고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전세가 한 73%까지 왔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전세가율을 유지할 수 있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은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옆에 보시면 삼성 레미안 아파트. 자, 여기도 6억 더 떨어졌죠. 그리고 그 전에 6억 7천. 역시 최고가는 8억 5천. 그러니까 여기는 최고가도 8억 5천, 뭐 9억 정도가 최고가에서 그 중에서 한 2억 5천, 2억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빠져서 역시 전세가율이 자꾸 붙어 있죠. 자꾸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러한 그 인덕원이라는 강력한 그 호재 빼면은 별로 올라갈 일이 없었단 얘기야. 별로란 얘기야, 별로. 정주 여건이. 자, 길도 그렇잖아요. 뭐 상권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6억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분양받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자, 이거 84가 얼마예요? 84는 안 나오고, 자, 지금 24평이 7억 7,400이에요. 그러면 이것저것 합치면, 중도금 이자 옵션 합치면 8억 5천 이상이잖아. 그죠? 여기 24평을 8억 5천에 사는 것보다는 위치도 별로잖아요. 그죠? 위치도 별로잖아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 안쪽이 낫잖아요. 뭐 차라리 이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84평 이상은 지금 74, 한 28평형이 한 이것저것 합치면 여기도 10억 이상을 줘야 돼.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낫죠. 그죠? 미분양이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바로 여기 보시죠. 이 편한 세상. 레미안 에버하임. 여기 2009년.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15년 차. 자, 여기도 24평을 보시죠. 자, 24평. 자, 여기 보시죠. 25평. 25평을 보니까 5억 3천까지 찍었어요. 12월 달에 금매로 5억 3천. 자, 최고가는 9억 4천. 이건 뭐 4억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빚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죠? 투자를 했던 거예요. 투자를. 이거 위에 16억 찍는 거 보고 그냥 뭐 조금 눈이 멀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그 욕망에 의해서. 자, 그렇게 해서 9억 4천까지 샀다가 그냥 손절매 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면 이렇게 팔 일이 없죠. 매매가가 5억 3천이면 전세가율은 거의 80% 됐잖아요. 그죠? 4억 4,700까지 갔죠. 자,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더건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버리는 시기 80% 이상, 85% 이상 또는 90%까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돼. 뭐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뭐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뭐 올라갈 일이 없잖아.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뭐 당분간 고금리로 간다는 것은 뭐 뻔한 얘기고, 긴 장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도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뭐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낙폭 과대로 한번 반등이 오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오죽하면은 이런 아파트를 좀 사달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9억 가던 거, 8억 6천 가던 거, 6억 4천 오면 좀 사달라고 해서 특례 보금자리 론을 만든 거예요. 1% 금리의 혜택을 더 주고, 여러분 1% 금리의 혜택을 더 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싸게 사는 거야. 굳이 살 필요 없다는 거야. 특례 보금자리론이 좋은 게 아니야. 이제 금리도 한 번만 더 올리면 다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를 더 올려도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어. 은행 입장에서는. 자, 왜 그러냐면 더 올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해가잖아요. 대출 안 하면 은행이 장사가 안 되잖아. 지금도 은행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을 어떻게 굴릴 수가 없잖아. 기업에 대출해 줄 수도 없잖아요. 기업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사업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만든 거야. 1년에 39조씩. 가계대출을 하는가? 가계대출은 안전하잖아요.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그런 그 은행들이 나래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런 대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정부와 협력을 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사러 들어가면 이 가격에 사도 물리고, 설령 이 가격에 사러 들어가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럼 몰려오면 또 이 높은 가격으로 사면 그게 또 거품이란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특례 보금자리 론을 가지고 사도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걸 대신 답변으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대책만 나오면 그냥 놀아나는 거야. 놀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제가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 어떻게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잖아. 여러분들 이거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야. 이거 누가 알려주겠어. 자, 계속 보시죠. 하남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남이 견조하게 잘 버텼다가 11월 달 되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죠. 자, 여기부터 보시죠. 미사강변 하우스 디더레이크. 자, 여기가 최고가가 한 11억 3천. 그러니까 하남은 84 기준으로 한 11억 이상 갔어요. 11억 정도 갔어요. 10억, 11억. 또는 뭐 13억까지도 찍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얼마냐면 7억 한 8천 정도. 얼마 빠졌나요? 한 2억 5천, 뭐 거짓말 한 3억 빠졌죠. 자, 이렇게 빠졌어요. 이 정도의 가격에 지금 가시면 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남은 앞으로도 급매물이 계속 쏟아진다.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교산지구에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결국 매물을 다 내놓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은 싸게 샀잖아. 그죠? 뭐 7억에 팔아도 뭐 거의 2배 먹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팔고 나가는 거예요. 팔고 하남 교산에 가서 분양을 받겠다고 이렇게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여기도. 자, 이거 보세요. 전세가율은 뭐 한 4억에서 5억 사이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4억 한 5천 잡고 보더라도 56.7%.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아직은 낮아요. 여기도 굳이 뭐 전세가율이 낮을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여기 매수세가 들어올 일이 없거든요. 전세로 들어오거나 그렇지 뭐 매매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3기 신도시 뭐 4기 신도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10년 차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매매로 들어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이 매매로 들어올 때는 장이 이렇게 뜨거워질 때 지난 시장과 같이 밀려서 들어올 때 투자자가 들어올 때 아니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시세가 급등하니까 놀래서 사는 경우가 아니면 잘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평상시에는 이 전세 사시는 분들이 굳이 이 정도의 전세가율에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옆에 한번 보시죠. 옆에 단지 미사강변 센텀 팰리스 여기 33평이 최고가가 역시 뭐 10억 9천 뭐 거의 11억 찍었죠. 자, 여기 7억 8,900 이 정도의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29평도 한 7억 정도. 자, 그리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죠. 미사강변 베라체. 여기도 보면 지금 11월 달에 7억 천에 거래됐죠. 자, 최고가는 10억 6천. 자, 여기는 지금, 여기도 한 3억 5천 정도가 급락을 했죠. 자, 이 정도의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신문에도 나오지만 미사가 10억이 무너지고 7억대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11월 달 정도에는 이런 게 한두 개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평균가가 돼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은 이미 그 급락한 세종 같은 데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고점이 9억대였는데 한 6억대에 거래가 됐죠. 6억대 거래가 되다가 그게 이제 금매잖아요. 3억 정도 빠지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거래가 안 돼. 그게 대기 매수세가 다 빠지니까 거래가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기존의 구축이 빠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분양 시장이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굳이 구축을 살 바에는 분양을 받는 게 낫겠다. 요즘은 뭐 분양 경쟁률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미분양도 나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이 이제 싸 보이지가 않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7억에 거래가 되잖아요. 파실 분들은 이렇게 거래될 때 7억에 던져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다음에 팔 게 없어. 이거 다음에 되면 6억대가 거래가 된다니까. 그러면 7억대 사질 않아요. 이게 그렇다니까. 꼭 파셔야 될 분들은 이럴 때 손님이 있을 때 팔아야 돼. 그리고 교산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지. 자, 여기도 11억 2천까지 갔죠. 미사강변 8단지. 자, 여기도 한 8억 2천에 11월 9일. 11월 달에 많이 빠졌어요, 가격이. 자, 여기 보시죠. 미사강변 16단지 22평. 자, 이게 최고가가 한 7억 8천 정도, 8천에서 5억 2천. 자, 이게 22평인데 2억 6천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런 조그만 평수에도 이렇게 거품이 심했다라는 거야. 전세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전세가가 3억 4천이잖아. 그죠? 그래도 전세가율이 65%밖에 안 돼요. 자, 이때는 전세가율이 몇 프로예요, 이거. 이렇게 전세가율을 좀 보시고 사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이거 25평인데 8억 거의 9억에 거래가 됐죠. 100만 원 빠지는 9억이니까. 자, 근데 이분은 4월 달에 8억에 샀어. 자, 이분도 비싸게 샀죠. 지금 32평이 7억인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실거래를 서칭하다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이 있어요. 이런 건 뭐냐면 어떤 정보의 부재야, 정보의 부재.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부동산에 가서 이 부동산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저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고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고 친절하게 안 알려준다니까. 예? 여러분들 어떻게든 거기 있는 매물을 가지고 거래하게끔 만든다니까. 이분은 그랬을 거 아니야. 전에 12월 달에 찍은 게 8억 7천이고 9억 천이다. 자, 1억 천 정도 싸니까 사세요.
뷰도 좋아요. 그러면서 고시면서 샀겠죠. 그죠? 자,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항상 이렇게 호갱노노 같은 이 좋은 실거래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 들어와서 실거래를 꼭 확인하시고, 미사강변 한신플러스 여기도 10억 3천, 7억 3천, 한 3억 정도가 빠졌죠. 자, 전세가를 보세요. 전세가는 여기는 뭐 항상 4억 5천이에요. 그런데 61%야.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미사에 사시겠어요? 인덕원에 사시겠어요? 뭐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가격적으로 보면 여긴 7억이고 거긴 6억 대잖아요. 별 차이가 없다. 가격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강남의 접근성은 여기가 좀 낫잖아요. 그죠? 강남의 접근성은 여기가 좀 깨끗하잖아요. 근데 교통은 여기가 또 불편하잖아. 그죠? 인덕원은 콜업을 역세권이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덕원은 지금 7억대, 인덕원은 한 6억, 여기는 7억대, 여기는 인덕원보다는 조금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2015년형이고, 거기는 한 16년 차, 18년 차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두 아파트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디를 출퇴근하느냐, 그리고 어떤 지역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죠. 38평형인데, 자, 여기도 여기 뭐 뷰가 좀 보이겠죠.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었겠죠. 13억 9천이야. 그죠? 13억 9천인데 10층이 9억 8천에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4억 정도가 빠진 거네요. 그죠? 4억 정도가 빠졌어요. 자, 이분도 한 달 전에 11억 7천이야. 그러니까 뭐 이분도 거의 2억 비싸게 사신 거네. 그죠? 2억 비 정도 비싸게 사신 거야. 한 달 만에.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잔금할 때 곤란하겠죠. 욕먹는 거야, 이거. 물론 이게 뷰가 보이고, 이건 뷰가 안 보이는 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분을 보세요. 13억 9천에 샀어, 이분은. 올해 사신 거야. 그러니까, 자, 제일 억울한 분들이 바로 이 올해 초에 사신 분들이야, 올 초에. 이 5월달, 4월달. 이때도, 그 부동산꾼들이 8월 달에 또 올라간다. 그렇게 또 그 선동질을 하는 바람에 이때 걸려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야. 차라리 영끌할 때 사면 억울하지도 않지. 근데 장이 꺾어졌는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사신 거야. 이렇게 사신 거야.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또 철랑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사시고. 자, 지금 8월 달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아직도 멀었다. 한참 멀었다. 여러분 제발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뭐 제가 이 정도 바닥이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신호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 사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34평. 이것도 많이 빠졌겠죠? 11억 가던 게 8억 5천, 7억 6천 5백까지 빠졌죠. 자, 이렇게 미사, 뭐 하남, 미사, 광명, 그 다음에 성남, 그리고 과천, 인덕원. 다 이렇게 수도권의 그나마 핵심지들이 레벨 다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에 비해서 서울의 도심 이런 뭐 영등포나 뭐 이런 신길동 이렇게 중심가들 있죠. 이런 아파트들은 잘 많이 안 빠졌어요. 아직도 호가는 뭐 15억, 16억에 나와. 자, 그러면 레벨을 맞추겠죠. 그죠? 여기가 인덕원이 6억 하고 미사가 한 7억 하는데 현재로 여기가 뭐 16억 간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이제 눈높이를 맞추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해주면 수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의 도심의 규제 완화를 해주면, 기다리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도심의 아파트도 폭락할 것이다. 그 신호는 송파와 강남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송파, 강남부터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